비가 오는 날은 네. 차가 밀리죠. 마련이죠. 네. 용서해 드릴까요? 용서해 드려야죠. 뭐 아무튼 뭐 오늘은 미남 얘기 빼고 출판평론가계 네. 미남 좀 지각 지각대장. 김성신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통영 얘기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통영을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 도시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약간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뭐 네. 청마의 사랑 이야기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영도 시인 그냥 좋아했다 이것만 하고 예. 그 이상은 못했어요 지금. 그 29살의 청상 과부, 예, 그 이영도, 그리고 또 38살에 이제 같은 중학교 통영여중 선생님으로 만나시잖아요. 네. 딱 첫눈에 그냥 보자마자 반하십니다. 그래서 네. 무려 3년 동안을 매일 편지를 쓰시거든요. 와. 네. 그리고 그 우체국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영도 선생이 당시에 살았던 집이 우체국 바로 옆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옆집까지 가서 그 우체국에서 붙여갖고. 네, 에메랄드빛 네. 하늘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쓰신 거죠. 그쵸. 유부남께서. 사실 이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로맨스라고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래 통영 그러면은 뭐 동양의 나폴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나폴리를 저기 뭐 서양의 통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 또 개인적으로 네.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이 그 김춘수 선생님의 네네. 그 고향도 통영이시잖아요. 네. 근데 김춘수 선생님 돌아가시기 한 3달 전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시도 네. 고르고 그 그림도 붙였던 그 시집을 제가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제가 아. 뵈면서 네. 책 얘기하면서 또 네. 고향 통영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곳에서는 회를 이렇게 먹는단다 뭐 이런 아.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통영이 더 기억에 남는 곳이기도 합니다. 책 얘기하지 말고 통영 얘기할까요? 아, 너무 정말 할 얘기가 진짜 아쉬우시겠어요. 네. 진짜로. 그렇지만 이 아쉬움 책 얘기로 달래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오늘? 엄마가 네. 아이를 아프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정말요? 예. 굉장히 찔리는데요. 엄마들은 다 이렇게 조금씩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엄마의 필독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네. 이 책은 그 아이를 위해서 언제나 넘치게 뭔가를 해주고 또 언제나 그 엄청난 희생을 또 감수하고 우리나라의 특히 엄마들은 뭐 자식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와의 느낌이라는 것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건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국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엄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그런 방법론에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네. 자녀가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알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아이와 공감을 하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라는 얘기를 많이 네. 들었어요.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걔가 하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아이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듣는 얘기가 누가 그거 해달랬어 이렇게 이제 크면서는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열심히 했지만 아이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특히 이 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쓰신 그 저자분이 문은희라는 이제 네. 그 학자분이신데 네. 이제 교육심리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신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차가운 어떤 교육 이론 이런 것들만 나오면 책이 재미가 없을 텐데 이분이 네. 박사학위를 따신 것이 50이 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을 투영하면서 연구한 그런 이제 학문이라서 네. 더 우리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 구조라는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교육 심리학이라는 부분하고 접목을 해서 포함 이론이라는 독특한 네. 교육 이론을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책도 이 자신의 포함 이론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엄마들이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포함된 하나의 존재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구조에서부터 이 문제의 해결점들을 찾아간다라는 이런 점들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고 이게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줘봐야 그럴 때 들을 때는 그냥 맞아. 맞아 이러는데 행동으로 나가게 되면 좀 네.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조리 전부 엄마에게만 그 짐을 지우죠. 네. 그러니까 뭐 다들 일해야 되고, 뭐 사실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네. 아이들의 가정 교육에 대해서는 그건 엄마가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생각. 이제 생각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엄마들은 그렇게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아이와 자신을 각자 독립되어 있는 개체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적절한 거리감. 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네.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고 서로가 엄마고 이런 존재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게 적당한 거리감이 유지가 돼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혹시 그렇게 집에서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어렸을 때 그랬다. 그렇게 당연히 너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오. 그냥 믿는 것이죠. 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물론 맞는 것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아예 정신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보지 못하는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의 희망, 내지는 엄마의 모든 자신의 열망,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엄마의 기대치를 이렇게 완수하지 못하는, 사실 그 기대치를 어떻게 완수를 하겠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네. 완수할 수 있는 정말요. 아이들이 없거든요. 네. 근데 완수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상처,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안 돼봤지만 아이가 생기면 욕심이 사실은 끝도 없이 조금 그럴 수 생길 있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물론 맞아요. 예쁘겠지만 아이를 키우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예쁠 때도 있지만 정말 너무 미울 때도 있대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천사와 악마의 얼굴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거리나요? 저걸 그냥 주로 악마인가요? 가끔 천사고? 그렇죠. 그냥 이거를 아니 어제 밤마다 거의 전쟁처럼 소 양 떼 몰듯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안 들어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큰 애가 잘하는 말이 엄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뭘 몰라 이렇게 되는 그런 반항 혹시 해본 적 없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여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반항 냄새가 나는 분이니까. 아니 근데 지금 부모님도 사실은 좀 자유롭게 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엄마는 좀 자유로우셨어요. 아빠는 안 자유로워요. 안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행이죠.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안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가 그리고 갈등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렇죠. 다르니까. 예. 그렇죠. 사실 갈등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없어요. 것이요. 사실 네. 그 어떤 적정한 갈등이라는 부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사실 엄청난 교육적 그렇죠.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라는 집의 아이들이 나중에 가고 더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진짜 궁금한 게 사랑인 줄 아는데 아이한테 상처 주는 게 어떤 것들이라고 하나요?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아주 그 실용적인 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잘 되라고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문항을 쭉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문항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면 이 책을 좀 읽고 어, 생각을 해봐야 될 긴장해야 것이다. 한 라고 가지라도요? 얘기했는데. 한 가지라도? 근데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네. 네. 엄마의 꿈을 자녀의 꿈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꿈은 뭐. 네.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하다고 칭찬했는가? 아유 그렇죠. 아 잠깐 읽으셔야 바로 두 번째에서 바로 두 번째에 바로 걸리는데요. 아이답지 않고 어른스러워야 좋아했는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취향과 같은 것을 고를 때만 허용했는가? 또 슬픔이나 고통을 공감하기보다 해결해주기 위해서만 노력했는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이거는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사실은 안 걸린다고 좋아할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전부다라고 부담을 주지 않았는가? 전혀 그러진 않아요. 나는 내가 전부다. 네. 실패할까 두려워 미리 지적하고 잔소리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저거는 정말 많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안심했는가? 그런 것 안심 안 해요. 아니요, 안심 안 해요. 책을 읽으면서도 뭘 하나 이렇게 봐야 돼. 또 무슨 책 읽고 있나 또 궁금했지. 아, 이것도 좀 문제이긴 한데. 네. 아이 자신보다 아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문항들을 놓고 네. 사실은 이런 문항에 뭐 걸린다 안 걸린다 당신은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뭔가 자식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항상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할까? 내가 내 아이와 정서적으로 제대로 교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내가 잊고 어떤 방문론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항 중에 좀 기억에 지금 네. 인상 깊게 남는 게 공감해주기보다 해결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근데 보통은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엄마 같잖아요. 있는 것 같죠. 근데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애가 이제 뭐 씩씩거리고 들어왔는데 왜 씩씩거려? 뭐 이거 학교 갔다 왔는데 너 조용히 들어오지 왜 씩씩거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고 그럼 정말 속상했겠구나. 공감. 잘못했더라도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엄마들이 전적으로 교육을 맡고 있으셨을 때요. 네. 아들을 키울 때 어떤 문제가 가끔 이제 제가 네. 느끼게 되나 하면 싸우고 왔을 때. 근데 사실 이 폭력적인 것, 그러니까 실제로 주먹 다짐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제 이랬을 때 엄마들은 자신들의 경험들 속에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거의 없죠. 근데 남자아이들이 특히 그쵸. 뭐 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법이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먹이 먼저 나. 마치 정글과 같은 것이고요. 스스로 이제 맞아요. 자신들의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는 것인데 네. 그 싸움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 있어 굉장히 정의롭고 정당한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약한 아이를 보호해 준다거나 정말 나쁘게 구는 아이와 뭐 정정당당하게 결투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싸움 자체를 너 왜 그랬어? 승욱씨를 한번 돼야 안 돼. 뭐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그 순간에 사실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놓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아버지하고 한번 의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 입장에서 잘 싸웠다, 이겼냐,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겼니? 맞았니? 때렸니? 그거죠, 그거. 네, 예. 공감할 수 있고 왜 싸웠는지, 네. 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좋은 해결 방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교육의 기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저 야단만 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어떤 교육적 찬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은 지난번에 한번 뭐 좀 약간 좀 사나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신발주머니를 막 휘둘러 막 이래서 제가 옆에서 왜 이래 왜 이래 그 아이한테 맞지 말고 맞지 오히려 말고 신발주머니를 막 휘둘러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내가 좀 자제시켰는데 이게 정말 남자하고 아들 키우는 거하고 딸 키우는 거 약간의 차이가 그럴 있어서 수 있겠죠. 교육의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근데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뭐 사담입니다만 네. 저한테 이제 처형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네. 한 분은 딸만 둘을 낳고 한 분은 아들만 셋을 낳아서 기르시는데요. 참 그 둘째 처형이 가장 여성스러워 보셨거든요. 예, 아들만 셋 키우다가 보니까 이제 장군이 되셨죠. 장군이 되죠. 그 딸만 키우는 엄마는 마치 여왕처럼 변해가고요. 그럼요. 네. 아들만 키우는 엄마는 좀 식모처럼 계속 남아 계시는데 소몰이가 된다니까요. 전 카우보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자, 마지막 질문 하시죠. 네, 이 책 읽다 보면은 네. 내가 좋은 엄마인가? 반성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길 뭐가 있을까요? 결국 이 책에서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공유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 자신의 엄마에게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그 자신의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의 내 아이들도 겪고 있다. 네. 나는 내 부모처럼 내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다라고 너무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들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야말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 해준 그 뒤에 뭔가 사려 깊음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바로 그 메시지를 이 책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음을 읽어주란 얘기죠. 네. 공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내려온대요. 본인이 했던 걸 습성대로 아이한테도 그대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완전히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다짐을 하게 되네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있다는 다시 거죠. 한번 네. 생각해 보게 되는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했고요. 그리고 이소원 기자와 통영에 대해서 여행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